동탄 노인복지관의 창가로 스며드는 가을 햇살은 유난히 따스했습니다. 수많은 시니어들의 활기찬 웃음소리가 복도 가득 울려 퍼지는 이곳은 정적이 감돌던 나의 일상에 새로운 물결을 일으킨 곳이었습니다. 결혼 30년, 남편 준호 씨가 홀연히 세상을 떠난 지 10년, 두 아이마저 각자의 가정을 꾸려 둥지를 떠난 후 나는 깊은 고독감 속을 헤매었습니다. 텅 빈 집, 매일 반복되는 단조로운 일상은 마치 나 홀로 세상에 남겨진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죠. 친구들은 정신 건강에 좋다며 복지관을 권했고 망설임 끝에 찾아온 이곳은 예상 밖의 생기로 가득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시니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라틴 댄스 교실은 어르신들의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어색한 몸짓으로 박자를 맞추는 나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수줍었습니다. 거울 속 비치는 내 모습은 젊은 시절 발레 교실을 다녔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잔뜩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파트너와 스텝을 맞추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내게 조용히 다가와 손을 내미는 이가 있었습니다. 옅은 미소를 머금은 눈빛, 살짝 백발이 섞인 머리칼은 연륜의 멋을 더했지만 그 따스한 눈빛은 왠지 모르게 익숙한 편안함을 주었습니다. 그는 바로 이강석 씨였습니다. 처음이신가 봐요?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더 엉망이었어요.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그의 리드에 맞춰 서툰 발걸음을 옮기자 엉클어졌던 스텝이 신기하게도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쿵쿵쿵. 심장 박동처럼 울리는 음악 소리보다 강석 씨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춤이 끝난 후 어색하게 웃음 지으며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건네자 그는 활짝 웃으며 다음에 또 도와드릴게요. 박수정 씨 맞으시죠? 하고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복지관 등록 때 작성했던 이름이겠죠. 그의 미소는 잃어버렸던 나비처럼 내 마음 한구석에서 잠자던 설렘을 조심스럽게 흔들어 깨우는 듯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댄스 교실에서 매주 만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서툰 스텝을 맞추며 웃고 가끔은 발을 밟아 미안해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서로에게 가까워졌습니다. 땀 흘린 뒤 마시는 시원한 물 한 잔처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내 마음의 갈증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강석 씨는 혼자 여행하기를 즐기는 자유로운 영혼 같았습니다. 동남아부터 유럽까지 그의 이야기는 마치 한 권의 생생한 여행기 같았죠.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 남겨진 삶을 어떻게든 의미 있게 채우려 노력했다고 그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깊은 외로움과 상실감이 묻어 있었지만 동시에 삶에 대한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나 역시 비슷한 아픔을 겪었기에 그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빛 속에서 같은 그림자를 보았고 그 그림자는 서로를 더욱 끌어당기는 자석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댄스 수업을 마치고 강석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박수정 씨 괜찮으시면 같이 저녁 식사라도 할까요? 새로 생긴 보고 요리집이 있는데 제가 한턱 쏘고 싶어서요. 그의 얼굴에는 장난스러운 기대감과 함께 미묘한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오래도록 잊고 지냈던 초대라는 단어에 내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 교육과 남편 내조에 모든 것을 바쳤던 지난 세월, 나 자신을 위한 작은 설렘조차 허락하지 않았던 나에게 이 제안은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작은 문처럼 느껴졌습니다. 네, 좋아요. 보고 요리 좋아해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속에는 오래된 마음의 벽을 허무는 용기와 함께 다시금 피어나는 작은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있던 내 삶에 강석 씨의 존재는 작은 등불처럼 희미하게 빛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봄날의 설렘처럼 풋풋하고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보고 요리집에서의 저녁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식탁 위로 뜨거운 복지리가 김을 내뿜었고 강석 씨는 능숙하게 보고 살을 발라주며 제 접시에 놓아주었습니다. 그의 세심한 배려에 묘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성과의 단둘만의 저녁 식사는 낯설면서도 신선한 떨림을 선사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우리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행 이야기, 지나간 세월 속 소소한 추억들, 그리고 배우자를 떠나보낸 후 찾아온 삶의 공허함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조심스러운 기대감까지. 그의 눈빛은 언제나 따뜻했고 그의 목소리는 잔잔한 위로를 건네는 듯했습니다. 박수정 씨, 제 친구가 말이죠. 제가 이곳 복지관에 처음 오던 날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가슴 뛰는 설렘은 포기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헛소리인가 했는데 박수정 씨를 만나고 나서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강석 씨의 솔직한 고백에 제 얼굴은 화끈거렸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다시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밖으로 들릴까 조마조마했고 애써 침착한 척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제 안의 깊은 곳에서는 작은 꽃망울이 터져 오르듯 희망이라는 이름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복지관에서 만나는 것을 넘어 함께 시간을 보내는 횟수가 늘어갔습니다. 동탄 호수공원을 함께 걷고 오래된 서점 구석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때로는 강석 씨가 직접 내린 향긋한 드립 커피를 마시며 지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섬세함은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무심코 던진 말을 기억했다가 다음 만남에서 작은 선물을 건네거나 제가 좋아하는 꽃을 몰래 가져다주는 등 그는 저를 다시 소녀처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새로운 인연이 깊어질수록 저는 잊고 지냈던 감정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지난 30년은 분명 소중한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돌보지 않고 오직 가족에게만 헌신했던 세월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찾아온 허망함은 저에게 삶의 의미를 되묻게 했고 뒤늦게야 나 자신을 찾아야 한다는 절실함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석 씨와의 만남은 저에게 다시 살아 숨쉴 기회를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감 한편에는 묘한 불안감도 존재했습니다. 과연 이 감정이 맞는 걸까? 또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또 아이들은 아버지를, 잊은 엄마를 비난하지 않을까? 온갖 걱정이 스물스물 피어올랐습니다. 특히 남편의 숨겨진 과거, 즉 민수의 존재가 불현듯 떠오르면 이 새로운 사랑에 대한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마지막 유품에서 민수의 사진과 편지를 발견한 후 그의 숨겨진 삶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 아픔과 혼란 속에서 저는 민수를 찾아내 보듬어 주었고 그의 병원 치료를 돕는 등 나의 도리를 다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찾아온 새로운 감정은 저를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강석 씨와 복지관 근처 작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침 막내딸 지혜가 근처를 지나다 우리를 발견하고는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해? 이분은 누구시고? 지혜의 당황스러운 목소리에는 제가 감춰두고 싶었던 모든 불안감이 담겨있는 듯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강석 씨를 복지관에서 알게 된 좋은 분이라고 소개했지만 지혜의 표정은 쉬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인사가 오고 간 후 지혜는 저를 따로 불러 세웠습니다. 엄마, 혹시 강석 아저씨랑 어떤 사이야? 아빠 돌아가신 지 10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갑자기. 지혜의 말끝을 흐리는 목소리에는 실망감과 동시에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지혜의 손을 잡았지만 어떤 말로도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시선 속에서 저는 마치 금기된 사랑을 시작한 죄인처럼 느껴졌습니다.
30년간 현모양처로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저의 삶이 딸의 눈에는 불순하게 비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강석 씨와 시작된 풋풋하고 따뜻한 사랑 이야기. 뒤편에는 이처럼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시선, 사회적 통념, 그리고 죽은 남편에 대한 미안함까지. 과연 저는 이 모든 갈등을 딛고 다시 찾아온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새로운 설렘과 함께 찾아온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저는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석 씨의 따뜻한 눈빛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이 복잡한 감정들을 헤쳐나갈 용기를 조금씩 얻어가는 듯 했습니다. 이윽고 강석 씨는 저를 집에 데려다 주며 붉게 물든 노을을 배경으로 진지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수정 씨, 저는 수정 씨에게 숨기는 것 없이 솔직하고 싶어요. 제 아내는 5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대학생 아들과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들도 처음엔 제가 복지관에 다니는 것조차 이해하지 못했지만 최근엔 조금씩 저희 행복을 응원해주고 있어요. 저 역시 수정 씨에게 숨기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 수정 씨의 지난 삶과 아픔도 모두 포용하고 싶습니다. 그의 고백은 저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씻어주는 듯 했습니다. 그는 저보다 더 솔직했고 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존재, 그리고 친구 정숙에게 겪었던 배신감은 여전히 제 마음속 깊이 숨겨진 짐이었습니다. 과연 그에게 이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을까? 섣부른 고백이 그의 따뜻한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젊은 시절의 그것과는 분명 달랐습니다. 찬란한 불꽃처럼 타오르기보다는 은은한 모닥불처럼 따뜻하게 서로를 감싸 안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용기와 인내,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이해와 포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강석 씨와 함께라면 어떤 산이든 넘을 수 있을 것 같은 막연한 기대감에 젖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일까요? 희미해졌던 삶의 의미가 다시 선명하게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오롯이 우리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시련들이 우리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해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말이죠. 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석 씨의 손을 잡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혹은 예상치 못한 갈등에 부딪힐지 아직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강석 씨의 솔직한 고백 이후 우리의 관계는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그는 저의 지난 삶을 통째로 이해하려는 듯 언제나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제 속 깊은 이야기들을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은 마치 어둠 속을 헤매던 저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호수공원 벤치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노을을 바라보거나 카페에서 음악을 들으며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강석 씨의 존재는 작은 파도처럼 잔잔한 기쁨을 선사해 주었죠. 어느 주말 강석 씨는 복지관의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동반 신청해 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도의 강자였는데 흙을 만지고 빚으며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과정이 마음의 힐링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면서 손끝으로 하는 취미 활동은 생각해 본 적도 없던 저였지만 그의 진심 어린 제안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작업실에 들어서자 흙의 고유한 냄새가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었습니다. 강석 씨는 의외로 능숙하게 물레를 돌려 찻잔을 빚었고 저는 그의 옆에서 엉성한 손길로 작은 화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흙을 빚는 내내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저를 가르쳐 주었고 제 엉망진창인 작품에도 세상에 하나뿐인 멋진 작품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흙이 손에 묻고 옷에 묻는 것도 잊은 채 웃고 떠들며 작업하는 동안 저는 그간 짊어졌던 마음의 짐들이 흙 속으로 스며들어 사라지는 듯한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도의 강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 지혜의 전화 한 통은 다시 제 마음속에 불안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엄마, 혹시 지난번에 만난 그 아저씨랑 계속 만나? 아니. 엄마가 행복한 건 좋은데 우리 민수 생각도 해줘야지. 민수 씨가 아빠 아들인 거 다 알면서 엄마, 솔직히 이건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네. 지혜의 말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저 역시 남편의 숨겨진 아들 민수의 존재를 알게 된 후 얼마나 큰 충격과 혼란 속에 있었던가요. 유품 정리 중에 발견한 낡은 편지와 사진. 한 장으로 시작된 그 진실은 30년간 굳건하다고 믿었던 제 삶의 기반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민수에게 아버지의 부재가 얼마나 큰 상처로 남았을지, 그리고 제가 겪었던 배신감과 혼란은 또 얼마나 깊었던가요. 그 모든 아픔 속에서도 저는 민수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의 치료비를 대고 아들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민수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제가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책임감과 애틋함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것이 과연 민수에게는 어떻게 비칠까? 이기적인 행동은 아닐까? 저 역시 이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길을 잃은 듯 헤매고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를 깊은 나락으로 밀어 넣었던 친구. 정숙과의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제 마음속 한켠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사기성 다단계 투자로 제 돈은 물론 제 이름을 팔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혔던 정숙. 그녀가 남기고 간 상처는 단순히 금전적인 것을 넘어 인간에 대한 깊은 불신과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50년간 쌓아온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의 허망함은 제 삶의 의미마저 흔들어 놓을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절망감에 휩싸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녀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어쩌면 더 큰 조직의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헤아려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녀 역시 지금쯤 어딘가에서 큰 고통을 겪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으니 이 모든 의문은 여전히 미완의 퍼즐 조각으로 남아 제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수정 씨,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세요? 표정이 어두우시네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강석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시선과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저는 잠시 갈등했습니다. 민수와 정숙에 얽힌 이야기를 그에게 털어놓아야 할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숨긴 채 그와의 관계를 이어가야 할까? 저의 복잡한 가족사와 친구의 배신 이야기가 그의 마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분명 저를 이해해 주려 노력하겠지만 이런 무겁고 어두운 이야기들이 이제 막 시작된 우리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새로운 사랑을 지키고 싶으면서도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은 저 스스로를 자책하게 만들었습니다. 강석 씨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는 혼란스러운 제 마음에 작은 안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온기 속에서 저는 어쩌면 그에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풋풋한 이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등불을 든 채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가듯 저는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그의 손을 잡을 용기를 조금씩 내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시니어 세대의 사랑은 단순히 가슴 설레는 감정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 안에는 복잡한 인생의 펠린들과 서로의 과거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과정 자체가
사랑이 다시 피어나는 데 필요한 단단한 뿌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저는 다시 강석 씨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제게는 아직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이 사랑이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빛이 될 수 있을지는 오직 시간만이 답해줄 것이었습니다. 다음 만남에서는 용기를 내어 그의 손을 잡고 제 속 깊은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강석 씨가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었던 그 밤,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숨겨둔 이야기들은 언젠가는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고 미리 솔직해지는 것이 이 관계에 대한 예의이자 저 자신에게도 솔직해지는 길이라고요. 다음 날 강석 씨와 다시 복지관 카페에서 만났을 때 저는 애써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강석 씨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어쩌면 제 이야기가 강석 씨를 불편하게 하거나 실망시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동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숨기고 싶지 않아요. 강석 씨는 말없이 제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판단이나 비난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겠다는 깊은 신뢰와 이해만이 존재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용기를 얻어 남편의 유품 정리에서 민수를 발견하게 된 이야기, 민수가 아버지를 모르고 자랐다는 사실에 대한 죄책감과 책임감, 그리고 현재 민수의 치료를 돕고 있는 상황까지 조심스럽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마쳤을 때 카페 안에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제 심장은 목구멍까지 치솟아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혹시 그가 실망해서 떠나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제 목을 재어왔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강석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정 씨 혼자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동안 혼자 짊어지고 온 세월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감히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네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수정 씨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민수 씨에게 기댈 수 있는 큰 나무가 되어주고 있잖아요. 그 아픔까지도 품으려는 수정 씨의 마음이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강석 씨의 말에 저는 그만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그의 따뜻한 위로는 그동안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엉어리들을 한순간에 녹여버리는 듯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이해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큰 위안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저의 과거까지도 포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고 그 순간 저는 진정으로 그에게 제 마음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수 이야기가 강석 씨에게 아무렇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그 후로 그는 저와 함께 민수의 병문안을 가기도 했습니다. 민수 또한 처음에는 어색하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강석 씨의 진심 어린 관심과 따뜻한 유머에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강석 씨는 민수에게 아빠의 역할이 아닌 그저 든든한 아저씨로서의 친근함으로 다가갔습니다. 민수의 건강이 회복될수록 저는 마음 한켠을 차지하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짐, 바로 친구 정숙에 대한 미련과 분노는 여전히 저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민수의 존재로 인해 남편의 진정한 마음을 헤아리며 갈등과 포용의 복잡한 감정을 경험했지만 정숙의 배신은 순수했던 우정 자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강석 씨에게 정숙의 이야기를 꺼낼 때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니라 50년 세월의 우정이 산산조각 났다는 비참함과 분노가 다시금 제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정숙이는 저에게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어요.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눴던 마치 또 다른 저 같았죠. 그런데 그 애가 제 등을 쳐서 그것도 사기성 다단계에 저를 끌어들여 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게 했다는 사실이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녀가 스스로 그렇게 악랄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해요. 혹시 그 애도 누군가의 농간의 노란한 피해자는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합니다. 강석 씨는 제 이야기를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정 씨, 그 친구를 용서할 수 없을지언정 그 이유를 이해해 보려는 노력조차 하기 싫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당장은 너무 아파서 마주 볼 용기가 나지 않는 건가요? 그의 질문은 제 마음 깊숙한 곳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분노가 앞서다가도 한편으로는 그 오랜 우정에 대한 미련과 함께 정숙이 처한 상황을 궁금해하는 마음이 고개를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니 답답함만 커질 뿐이었습니다. 강석 씨는 저를 위해 조용히 제 손을 다시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당장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언젠가 수정 씨가 그 친구에 대한 답을 찾고 싶을 때 제가 함께 옆에 있어 드릴게요.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의 따뜻한 눈을 바라보며 이 남자가 주는 사랑과 지지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강석 씨의 품은 제게 단순히 새로운 사랑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저 자신을 되찾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주는 듯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등불을 든 채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가듯 저는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그의 손을 잡을 용기를 조금씩 내고 있었습니다. 시니어 세대의 사랑은 단순히 가슴 설레는 감정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 안에는 복잡한 인생의 펠림들과 서로의 과거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과정 자체가 사랑이 다시 피어나는 데 필요한 단단한 뿌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저는 다시 강석 씨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제게는 아직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이 사랑이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빛이 될 수 있을지는 오직 시간만이 답해줄 것이었습니다. 저는 강석 씨와 함께라면 어떤 시련이든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새로운 장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피어나는 봄날의 꽃처럼 풋풋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는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강석 씨의 따뜻한 위로와 지지는 마치 굳게 닫혔던 제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게 했습니다. 이제 더는 숨거나 망설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그리고 이 모든 복잡한 과거를 함께 헤쳐나갈 든든한 동반자가 생겼다는 사실에 저는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더는 외롭지 않을 길을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복지관에서 주최하는 실버 사기 예방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강사는 최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해 설명했고 정숙에게 당했던 사기 수법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사실에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석 씨는 제 어두워지는 표정을 알아채고는 조용히 제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저는 강사에게 정숙이 연루되었던 다단계 사기 조직에 대해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강사님은 몇몇 대형 다단계 조직의 특징과 피해 사례들을 상세히 알려주었고 저는 정숙이 그저 악의적인 가해자가 아니라 어쩌면 저보다 더 깊은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피해자일 수도 있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수정 씨, 이제는 그 친구를 찾아볼 용기가 생겼나요? 혼자서 하는 것이 힘들다면 제가 함께 가드리겠습니다. 강석 씨의 제안에 저는 깊이 고뇌했습니다. 정숙을 다시 만나는 것은 과거의 상처를 헤집는 일이 될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50년간의 우정에 대한 미련과 진실을 알고 싶은 강한 열망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망설임 끝에 저는 강석 씨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강석 씨. 함께 가주세요. 제 오랜 친구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최소한 그것만이라도 알고 싶어요. 정숙을 찾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연락처도 바꾸고 살던 집에서도 이미 이사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강석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과거 정숙이 자주 드나들던 장소를 수소문하고 저와 정숙의 공통 지인들에게 조심스럽게 안부를 묻는 등 발품을 팔아가며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며칠간의 노력 끝에 우리는 그녀가 현재 지방의 한 작은 마을에서 홀로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서는 분노보다는 알 수 없는 슬픔과 함께 안도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녀가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제게는 의미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강석 씨와 함께 우리는 작은 승용차에 몸을 싣고 정숙이 있다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달리는 내내 제 마음은 한없이 복잡했습니다. 50년간 쌓아온 우정의 그림자는 배신감과 미움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안위를 염려하는 제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수많은 시나리오가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혹시 그녀가 저를 피하지는 않을까? 아니면 저를 원망하지는 않을까?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 강석 씨는 잠시 차를 세웠습니다. 수정 씨 괜찮으시겠어요? 힘들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가도 됩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드릴게요. 그의 따뜻한 격려에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괜찮아요, 강석 씨. 이제는 마주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정숙의 집은 예상했던 대로 초라했습니다. 허름한 지붕에 퇴색한 대문,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대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혹시 잘못 찾아온 건가 하는 실망감이 밀려올 때쯤 대문 안쪽에서 마른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문이 빼꼼히 열리더니 초췌한 모습의 정숙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고 눈빛은 예전에 활기 넘치던 모습과는 달리 생기를 잃은 채였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만난 정숙의 모습은 저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정숙아, 나 수정이야. 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숙의 눈빛은 놀라움과 동시에 깊은 당황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제가 재빨리 문틈으로 발을 디뎠습니다. 정숙아, 나 내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찾아왔어.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강석 씨는 멀찍이 떨어져서 우리의 만남을 지켜보아 주었습니다. 결국 정숙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고 우리는 비좁은 마당에서 마주 서게 되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동안 저는 그녀의 눈에서 후회와 자책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절망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내며 그동안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수정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그때는 정말 정신이 나갔었나 봐. 나도 피해자라고 말하고 싶지만 내게 큰 상처를 준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나도 그때 너무 힘들어서 한순간에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 너에게 돈을 가져다 주면 더 큰 이익으로 불려줄 수 있다고 믿었어. 바보 같았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의 울먹이는 고백은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분노를 조금씩 걷어내 주었습니다. 그녀 또한 저와 같은 피해자이자 어쩌면 저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저는 미움 대신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모든 재산을 탕진했고 사기 조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도망쳐 이 작은 마을로 숨어든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쇠약해진 모습과 공포에 질린 눈빛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정숙아, 괜찮아. 이제라도 내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다행이야.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있을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 제 말에 정숙은 흐느껴 울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50년의 우정과 배신, 그리고 용서의 기로에서 마주 서 있었습니다.
강석 씨는 우리의 대화를 멀리서 지켜보다가 조용히 다가와 정숙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저를 향한 깊은 이해와 정숙을 향한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덧없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피어난 풋풋한 사랑, 그리고 오랜 우정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노력. 이 모든 과정이 우리 삶에 또 다른 장을 열어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강석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숙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녀가 다시 세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정숙과의 재회는 저에게 쓰디쓴 아픔과 함께 새로운 숙제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녀의 초췌하고 비참한 모습은 지난날의 분노와 미움을 연민으로 바꾸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지내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잠시 앉았습니다. 한눈에 봐도 오랫동안 사람의 온기가 닿지 않은 듯한 냉기가 감도는 공간이었습니다. 정숙은 계속해서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고 저는 어떤 말로 위로를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그녀의 앙상한 손을 잡을 뿐이었습니다. 강석 씨는 말없이 주방을 살펴보더니 슈퍼에 가서 간단한 식료품과 온수기, 난로 등을 사왔습니다. 그리고는 낡은 부엌에서 서툰 솜씨로 따뜻한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허겁지겁 죽을 먹는 정숙의 모습을 보며 저는 50년 친구로서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강석 씨와 저는 정숙의 옆에 앉아 그녀의 이야기를 밤새 들었습니다. 사기 조직의 교묘한 수법, 벗어나려 할수록 더욱 옥죄어오는 압박, 그리고 끝내 모든 것을 잃고 도망쳐야만 했던 절망적인 상황까지. 그녀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한편의 비극이었습니다. 수정아, 난 너희들의 돈을 들고 도망치려 했던 게 아니었어. 정말이야. 그 조직에서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협박해서 내가 버틸 수가 없었어. 모두 내가 잘못했어. 죽을 죄를 지었어. 정숙의 절규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미움과 분노의 얼음을 녹여내렸습니다. 그녀 역시 피해자였고 어쩌면 저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석 씨는 정숙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묵묵히 들어주었고 따뜻한 차를 건네며 괜찮습니다. 이제라도 모든 것을 털어놓으셨으니 다행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포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석 씨와 저는 정숙을 설득하여 경찰서에 동행했습니다. 그 조직에 대한 증언을 하고 그녀가 더 이상 도피 생활을 하지 않고 당당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며 망설였던 정숙도 우리의 지지에 힘입어 용기를 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지난 과거를 다시 꺼내야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강석 씨는 한시도 제 곁을 떠나지 않고 저와 정숙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 강석 씨가 보여준 깊은 신뢰와 사랑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숙의 상황이 조금씩 안정되면서 저의 마음도 조금씩 평온을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제 가족들에게 강석 씨와의 관계, 그리고 정숙과의 재회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아들 민수의 병실이었습니다. 민수는 오랜 투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제 얼굴에 드리워진 밝은 그림자를 보며 먼저 환하게 웃어 주었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강석 씨와의 만남과 우리가 함께 정숙을 도운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민수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어머니께서 겪으신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용기를 내서 친구분을 이해하고 돕는 모습을 보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강석 선생님도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저를 보러 오셨을 때도 따뜻하게 대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민수의 진심 어린 어원은 저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아들의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는 제가 지난 세월 동안 겪었던 죄책감과 불안감을 모두 날려버리는 듯 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더 이상 제 사랑의 걸림돌이 아닌 오히려 제가 새로운 삶을 더욱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든든한 아군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막내딸 지혜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 싸늘했습니다.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친구의 배신까지 겪고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잊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 심지어 그 사기꾼 친구까지 돕는다고? 엄마가 너무 순진한 거 아니야? 아니면 우리가 싫어진 거야? 지혜의 비난에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복잡한 감정의 변화와 용서의 과정은 그녀의 눈에는 그저 아버지에 대한 배신이자 비상식적인 행동으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강석 씨는 제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자 지혜에게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지혜 씨, 제가 어머님을 만난 것이 당신 아버지를 대신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겪으신 아픔과 고통은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께는 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웃을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당신 어머님의 용서와 포용은 결코 순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을 견뎌온 지혜이자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진정한 사랑의 힘입니다. 강석 씨의 진심 어린 설명에 지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지만 그의 말에 반박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며칠 후 지혜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렸던 것 같아요. 엄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질투가 났나 봐요. 아빠가 너무 그리워서 엄마의 새로운 시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강석 아저씨의 말을 들으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겠어요. 엄마의 행복이 저의 행복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엄마 강석 아저씨랑 행복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정숙 아주머니도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지혜의 말에 저는 그동안 억눌렀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자식들에게 이해받고 인정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강석 씨는 옆에서 말없이 제 등을 쓸어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가족과의 모든 갈등을 뒤로하고 강석 씨와 함께 진정한 우리의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정숙은 강석 씨의 도움으로 작고 소박한 가게를 열었습니다. 작은 분식점이었는데 정숙은 잃었던 활력을 되찾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저도 종종 찾아가 음식을 돕고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의 재기를 응원했습니다. 비록 지난날의 완벽한 우정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새로운 형태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며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동탄 노인 복지관의 가을 햇살은 여전히 따스합니다. 라틴 댄서 교실에는 이제 더 이상 어색함 없이 웃음꽃을 피우는 제가 있습니다. 강석 씨와 함께하는 댄서 스텝은 한층 더 능숙해졌고 우리의 발걸음은 마치 지난 세월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춤추듯이 성화시키는 것만 같았습니다. 시니어의 사랑은 젊은 시절의 불같은 사랑과는 달랐습니다. 서로의 삶의 무게를 이해하고 과거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남은 시간을 함께 채워나가는 깊이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오해와 불신, 미움의 그림자 속에서 피어난 용서와 포용의 꽃은 가장 아름다운 색깔로 만개했습니다. 저는 강석 씨의 손을 잡고 호수공원을 거닐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장수 비결은 건강한 육체뿐만 아니라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용서하는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을요. 새로운 삶의 챕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젊은 날의 열정만큼 뜨겁지는 않지만 세월의 깊이만큼이나 단단하고 포근한 사랑으로 우리는 앞으로 펼쳐질 나날들을 함께 채워나갈 것입니다.
따뜻한 온기가 흐르는 복지관을 나서며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질 봄날처럼 풋풋하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그것은 분명 최고의 시니어 로맨스가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시니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